안녕하세요, 길고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뭔가를 할 거냐면, 사실 뭐 재테크라고 하는 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해야 될 것들도 많고 금융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은행, 보험, 증권, 뭐 대출, 뭐 코인, 또 뭐 있을까요? 뭐 별의별 게 많아서 사실 뭘 해야 될지, 어떤 게 전문인지, 내가 지금 궁금한 거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뭐 다른 데서 방송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도 가장 많이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줘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저희가 찾을 수만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뭐 재테크 강의를 하거나 딴 데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저도 찾아봐요. 왜냐면 모든 지식이 제 머릿속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보는데, 그 찾아보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참고하고 뭔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즐겨찾기에도 제가 이렇게 항상 파인이라는 걸 갖다 놓잖아요. 뭐 이제 세금 뭐 관련 교육 뭐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저도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토스나 카카오에서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그 종합소득세 내시는 분들, 뭐 개인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3.3이라는 또 서비스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이 3.3이라는 3.3인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해서 3.3 이렇게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환급 받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놓치고 못 받는 것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찾아드립니다 라고 해서 서비스를 또 오픈을 했더라고요. 이 서비스의 기본은 뭐냐면 세무, 기장,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정보를 세무사들한테도 팔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은 못 받았던 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몰라서 그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정보를 어찌됐건 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돈 주고 판매가 되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다 연계를 해서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씩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는 잠자는 내 돈 찾기 항상 무조건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합니다. 잠자는 내 돈 찾기 들어가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뭐 블로그에 쓸 때도 있고 재테크 강의할 때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돈 필요하다, 급하다 라고 하면은 대출 생각하지 말고 이거부터 다 체크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안에는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도 있고요. 저축은행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따로 있고요.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해서 또 따로 분류된 거. 그 다음에 증권사에, 그 다음에 아니면 주식에, 그 다음에 내 보험에 관련된, 그 다음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분명히 더 낸 보험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회가 가능하고, 최근 들어서는 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도 현금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회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공과금도 사실 가끔 환급되는 거 아세요? 오납입 처리가 돼서 환급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미환급 공과금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게 이제 업로드 가능한데, 지금 제 컴퓨터가 뭔가 용량이 조금 가득 찼나봐요. 그래서 뭘 누르면 얘가 진행 중입니다. 요즘같이 조금 바쁜 시대에 조금 느리게 가라고 얘가 일부러 더 그런 거 같으니까 뭐야 누른 거야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인에 들어가서 클릭을 했는데 정부 24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파인이라는 것들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사이트들을 링크로 다 연결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조회도 되고 개인 환급 신청도 가능한 것들이 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국세 미환급금을 조회를 그냥 해보는 거죠. 이게 다 조회가 된다 그러면 조회하는 결과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환급금 찾기. 저는 없는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진짜 나오면 좋겠네요. 네. 뽕돈 하나 나오면 저는 클릭을 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진행 중이니까 조금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 다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러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입력만 해도 저게 됩니다. 미환급금 유무 확인 없답니다. 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지 않게 다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환급금, 이게 제가 녹화를 동시에 여러 개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없앨게요.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항상 가장 먼저 소비자 포털 파인에 들어오면 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던 것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몇 년 전에 이미 이거 다 해봤죠. 그래서 지금 미환급금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100만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휴면 예금, 보험금 뭐 등등등 다 찾아보니까 100만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여기 인기 랭킹 순위도 있네요. 잠자는 내 돈 찾기, 내 계좌 한눈에,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해제, 금융상품 한눈에, 내 보험 다 보여. 이 순서대로 사람들이 많이 본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내 계좌 한눈에. 저는 클릭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사실 저희가 여기저기 계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각종 은행권, 증권사, 휴면예금 모든 계좌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동이체나 여러 가지들도 또 설정을 다 바꿀 수 있어요. 또 여기 또 나오죠? 4대 보험료. 그러니까 이것들도 또 누르면 또 링크가 돼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하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좌 정보를 사실은 자동이체 관리하고 뭔가를 하는데 사실 어디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내 계좌 한눈에. 여기에서 가장 큰 목적은 제가 볼 때는요, 지출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출을 관리를 해야 말 그대로 저축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축액을 늘릴 수 있어야 당연히 저희가 이제 시드머니라고 하는 분들을 조금 더 남들보다는 빠르게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노출 및 등록 해제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군데에서 보면 심지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와요. 증권사 정보 주는 애들도 있고요, 주식 리딩방에서 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증권방송에서 정보를 주는 사람인데 저한테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뭐 대출도 오고, 금융관계사에서 왜 어디서 제 정보가 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항상 꼭 하는 말이 있어요. Do not call 신청해주세요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화를 못하게 신청을 하면 그들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는 저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등록명 해지에 들어가면은 신청이 돼요. 일건후 뭐 하고, 주민번호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다 입력을 하면 본인 인증까지 하겠죠. 그러면 내가 정보 유출되는 것들을 여기에서 조금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불필요한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또 얼마 전에 제 친척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야 너, 아니 제 친척 동생이 시간 되냐고, 잠깐 통화 가능냐고 굉장히 급하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지원금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안내 문자가 아니라 스미싱 문자였어. 그걸 누르면 핸드폰이 해킹이 당해서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털리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었냐면 7,300만 원을 통장에 있는 걸 다 털렸대요. 근데 등록 사유 등등등 뭐 금융회사 고객정보 누출 있죠. 네, 이렇게 명의도용, 전화금융사기, 개인정보 노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당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유를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고객정보 누출을 클릭을 하면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 거 자체가 누출이 돼서 여러 군데서 전화가 많이 가는구나. 그래서 이걸 방지를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앨 수도 있고요. 반대로 두낫콜이라고 또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두낫콜. 네.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 이라고 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두낫콜도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사실 귀찮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사 등록 시스템 들어가시면 저희는 이제 소비자잖아요. 그러면 수신 거부 등록 들어가서 하나하나 설정을 하시면은 쉽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거부 등록 신청 누르고 본인 인증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가 뭐였어요? 금융상품 뭐 한눈에 보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융회사를 빼놓고 갈 수는 없어요. 여기 카드 포인트 저희까지는 저희가 했으니까 저는 이게 더 주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은행 가서 거래를 해야 되고요. 말 그대로 보험사도 거래를 해야 되고 최근 들어서는 증권사 거래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은행이랑 거래를 할 때 액수가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또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 단계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핵심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한 바퀴 우선 싹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필요한 것들 빼먹은 것들 돈들 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를 꼭 클릭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어렵지 않고요. 굉장히 쉽게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적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적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축과 대출이 있겠죠. 이제 그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에서 가장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 그 계좌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은행에서 저축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거. 이제 꿀팁이라는 건 저한테 유리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간략하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당연히 단리랑 복리가 있는데 단리는 원금의 이자만 주는 거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를 준다라고 알고 계세요. 좋은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이자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복리가 당연히 유리하죠. 그런데 은행에서 파는 상품들은 단리 상품도 있지만 복리 상품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12개월 한도. 아니면 좀 길어봤자 18개월, 20개월 한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또 이제 쉬운 거는 계산기를 정확하게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두나콜도 했지만 이자 계산기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단리인지 월복리인지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제가 똑같이 한 달에 50만원을 저축을 하는데 1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단리로 뭐 2%인 건 없지만 2%라고 계산을 해보면 저한테 이자가 얼마 생겨요? 6만 5천원 생겨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또 떼죠. 이자 소득세라고 해서 15.4% 그래서 실질적으로 54,990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월복리로 2%로 계산을 해볼게요. 얼마 받아요? 65,399원에 만원 빼죠. 55,327원 벌었어요. 단리로 다시 눌러볼게요. 55,000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 복리라는 거는 사실은 기간이 길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5년짜리 은행 적금은 없지만 5년으로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50만원씩 5년 동안 2%인 적금에 저희가 저축을 하게 되면 원금은 3천만원인데 세금 떼고 129만원 129만원을 이자로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복리로 받는다라고 하면
예, 129만원이 아니라 33만원. 예, 몇만원 차이 안 나요. 하지만 이게 쌓이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저희가 여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복리라는 거는 사실은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를 계산을 해야 되냐면 최소 7년에서 10년은 넘어가야 이자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은행 거래를 할 때 가장 체크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이 우대 금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 고객들, 원래 내 고객인 애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대금리는 사실은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래 실적을 기본으로 하고 이 거래 실적에 따라서 금리를 더 주거나, 저축 같은 경우에는 더 주고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를 적게 하겠죠. 아니면 수수료를 빼거나.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 실적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들어와서 이걸 먼저 보고 나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우리 가족들 거를 다 조회를 해보겠죠. 그래서 가장 주거래 은행으로 많이 쓰는 데를 다 몰아버린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유리한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저희가 이제 세금을 내는 15.4%를 내는 게 있었는데 15.4%를 안 내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비과세 상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65세가 넘으셔야 되고 최대 한도는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 복지법,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대상자, 518 뭐 등등등 해서 결세금융 상품까지도 클릭이 또 가능합니다. 전 눌렀습니다.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상품을 내가 골라야 되는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요런 데서 꼭 한번 체크를 하고 골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금융기관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모든 금융기관을 제가 다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세금융 상품을 들어가면 이렇게 다 떠요. 전체를 하면 ISA 계좌도 뜨고요. 그러니까 증권사 계좌, 은행 계좌, 보험 다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 내용이 또 이렇게 설명이 딱 돼 있죠. ISA 같은 경우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식 거래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이 중에서 한 군데만 개설이 가능해요. 1인 1계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을 하면 매매 평가 차익,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냅니다. 한도는 총 3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연금 저축은 보험사에서도 팔고 증권사에서도 파는데 이런 것들은 또 나오죠. 비과세가 아니라 세액 공제를 한다. 그래서 총 납입 금액 대비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된다. 그래서 한도별로 어떻게 된다 다 나와요. 퇴직연금 뭐고, 종합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또 금액 제한은 없고 소득공제가 된다. 연금성 보험과 뭐 종신형 연금보험, 월적립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다. 단 10년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신형 연금보험은 금액 제한이 없다. 근데 월 적립식은 150만원 한도다. 그리고 일시납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한 번에 내는 경우에는 17년 4월 이후부터는 1억원 한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해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하는 건데 이자 소득에 대해서 돈을 안 내도 됩니다. 현재 군대를 있거나 의무경찰이거나 해경이거나 의무소방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만원까지, 그 다음에 최대 40만원 한 달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으로 보험으로 한번 가볼까요? 눌렀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저축뿐만이 아니라 뭐 대출, 카드, 뭐 연금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적금을 했으니까 아니면 그냥 대출부터 볼게요. 대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상품 비교도 직접 돼요.
예를 들면 이자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은행별로 이자율을 책정하는 게 다 다른데 여기는 예를 들면 1등급이라고 해서 일정 특정 은행이 이자율이 가장 낮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별로 또 다 달라요. 1등급일 때, 2등급일 때, 3등급일 때, 4등급일 때 은행권이 가장 저렴한 데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고 기존 대출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상식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11월 달에 아마 추가로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겁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다. 근데 이 기준금리가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랑은 조금 달라요. 이 기준금리는 이제 코픽스, CD금리를 하는 건데 이 코픽스와 CD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결론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까 우대금리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저축할 때. 그런데 이 우대금리는 대출할 때도 적용이 돼요. 가상금리는 은행별로 본인들이 필요한 예를 들면 대출을 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법적 비용이나 대출을 해줬는데 얘네들이 안 갚을 거나 아니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다 이런 것들을 다 플러스해서 가상금리를 정해요.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대출금리인데 내가 만약에 거래 실적이 많다 아니면 우량 고객이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서 대출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또 다 나옵니다. 어디서 확인하냐? 은행연합에 들어가면 코픽스라는 걸 보면 또 된다. 가상금리는 또 자세하게 보면은 어떤 게 있다라는 것들 다 나와요. 그리고 고정금리는 사실 대출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거, 고민거리인 것 중에 하나가 고정금리로 할 거냐, 변동금리로 할 거냐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차이가 조금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리 상승기에는 지금 금리 상승기죠.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정금리가 나을까요? 변동금리가 나을까요? 질문. 근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대답을 대신 하자면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정금리는 예를 들면 지금 이자를 3%로 정했어요. 고정금리로. 그러면 앞으로 계속 3%라는 거예요. 제가 대출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근데 변동금리라는 거는 이 올해는 3%로 계산을 했지만 내년에는 앞에서 대출금리가 또 변동이 되겠죠.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갈 거예요. 그때그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될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하고요.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하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해요. 그래서 이것도 나한테 어떤 상품이 잘 맞는지를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정이냐 변동이냐를 먼저 고르셔야 되고 지금 시기는 고정이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환 방식이 굉장히 종류가 많죠. 만기로 낼 거냐, 원금 균등할 거냐, 원리금 균등할 거냐. 쉽게 설명하면 돼요. 원금을 나눠서 갚을 거냐,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것들을 균등하게 나눠서 갚을 거냐.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뭘까요? 여기 보면 나오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장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환 금액이 달라진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항상 똑같다. 그래서 초기에 많이 내야 된다. 만기 일시는 초기 상환금은 없지만 나중에 한 번에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 있다.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원리금 균등 상환도 좋기는 하지만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원금의 비율을 더 많이 갚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자가 점점점 여기 나오죠. 이자는 줄어든 계속 감소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축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대출 상환 기간에 따른 이자 부담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대출은 크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뉘잖아요. 최근 들어서 담보대출이 많이 쪼여지다 보니까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걸 알아둬야 되는지. 근데 상품에서 보면 종류도 또 다 나와요. 은행 보험사에 해서 어떤 상품이 있다. 그 다음에 맞출 대출 서비스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대출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통장을 저희가 이제 마통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통을 많이 쓰시는데 일반적으로 비상시에 쓰려고 최소한 1천만 원을 만들어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통은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통은 장점만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쓴 것만큼만 이자를 납부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서류를 제출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땡겨놓은 돈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할 때는 최대 1,000만 원 한도까지는 언제나 썼다 갚았다를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지출 관리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막 쓸 수 있어요. 지름신이 올 때 못 참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저축 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한도가 제가 쓴 것만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도가 1천만 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마이너스 통장 1천만 원을 받아놨다라고 하면 제 대출 누적액은 그냥 1,0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은행들은 아까 가상금리를 적용을 할 때 대출 액수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위험률이 높다. 얘가 나중에 돈을 우리 걸 못 갚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돈을 많이 받아요. 이자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이자를 설정할 때 대출 전체 한도를 보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통장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단 한 푼도 안 썼더라도 저는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굳이 만들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마이너스 통장을 쓸 거면 매달 증권사 CMA 통장 만들어서 여기다가 비상금 열심히 모아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대출을 받거나 뭔가를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저축과 대출을 할 때 어떤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보험사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들이 또 나옵니다. 뭐 카드 발급 내역 조회도 있고 나한테 어떤 게 좋을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카드는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많이 쓰면 지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리볼빙 결제를 꼭 체크를 합니다. 카드에서 저희가 꼭 확인해야 될 거는 리볼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볼빙은 의미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매달 원래 제가 갚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를 또 할부로 나눠주는 거예요. 원래 제가 200을 갚아야 되는데 6개월 할부로 네가 내야 되는 카드 뭐 결제 내용 내가 6개월 할부로 해줄게. 이게 리볼빙이에요. 근데 리볼빙 이꼬르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리볼빙은요 6개월 할부인데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거기에도 또 이자를 냅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출이다. 근데 카드사에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 대출 이자를 볼 때 2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 그 다음에 뭐 보험사. 근데 이 보험사는 저축은행이랑 사이에 또 똑같을 때도 있어요. 조금 차이는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카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사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보세요. 은행에 비하면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죠. 카드사가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받는 금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리볼빙 서비스는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많은 이자를 내야 되고 이 또한 대출이기에 마이너스 통장처럼 제 대출 한도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가입 중, 가입 후 이런 것들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있으면 사실 저희가 소비자가 모르면 당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무조건
확인하는 습관을 저는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가입할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첫 번째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1번은 어떤 걸 알려드리냐면 보험은 무조건 비교부터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 왜냐면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어디가 더 저렴한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똑같은 보험료라고 해도 사실은 제가 받는 암보험금, 뭐 진단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조건 비교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보험 용어가 어려워요. 이렇게 용어를 해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보험사는 일부러, 제가 볼 때는 보험사랑 특히 증권사는 일부러 어렵게 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세히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실 물어볼 때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뭐 블로그를 찾기도 그렇고, 막 어디 뉴스 검색하기도 그렇고, 내 담당 설계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가지급금제도, 비례보상, 의료기관, 진단서 뭐 등등등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용어 정리도 되고요. 보험 상식이라고 해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그 다음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술, 담배를 잘 안 해요. 그러면 건강치 할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건강보험인데 할인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다자녀다, 2명 이상만 된다라고 하면 매달 보험료를 일정 비율, 이것도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0.5에서 최대 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효도 특약, 기존 가입자 특약. 근데 보험사는 이거를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상품 설계서나 뭐 요약된 상품 설명서에 나오기는 하지만 얘기를 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안다라고 하면 저희가 매달 일정 보험료를 또 절약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품을 비교할 때는 수익률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따져야 돼요. 펀드를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비교를 먼저 해야 되지만, 비교를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수익이 무조건 좋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수수료는 저렴한데 수익이 안 나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걸 고르고, 수익이 잘 나는 섹터 내에서, 수익이 잘 나는 펀드 내에서도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걸 고르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가 너무 많잖아요. 상품들도 너무 많고요. 증권사는 사실은 자산운용사나 펀드를 운용하는 애들을 대신 팔아주는 중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 펀드 보수 및 비용을 비교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 다모아라고 해서 이 안에서 수익률 비교도 가능한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이 사이트 링크 누르면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꼭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항상 고민사항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물어보더라고요. 야,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받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령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지금 이걸 유지를 해야 될지 뭐 아니면 해지를 해야 될지도 사실 고민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모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은 사실은 뭐 재테크를 잘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이 길지는 않거든요. 뭐 30분, 1시간, 길어봤자 2시간인데 그 2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에는 유용한 사이트들을 많이 알려드려요. 왜냐면 본인들이 어찌됐건 분명히 찾아봐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뭐 강사인 저희들한테 무조건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이트가 제가 볼 때는 이 파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 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금융회사한테 눈탱이는 안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 보험, 증권, 대출 등에서도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말 그대로 우대금리라는 것들을 가장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가 다 잡힌다라는 거. 그다음에 카드에서는 꼭 피해야 될 거 하나는 리볼빙은 피하자. 보험에서는 무조건 비교부터 하고 어려운 단어들은 이 안에 또 해석이 다 돼 있으니까 알고 가입해야 손해가 적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펀드는 무조건 비교다. 근데 비교를 하는데도 순서가 있다. 첫 번째는 수익률을 비교를 하고 수익률이 높은 것들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것도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알아두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알려드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와서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고 요즘엔 개인 인증이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또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꽁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